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자국 인질 구출을 위해 며칠 내로 하마스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6월절 연설을 통해 불행히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중이 작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이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법인세 수입이 올해도 위태로워지면서 전체 세수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고 대장격인 삼성전자는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000선을 반납했고 또 나스닥 지수는 2%가 넘게 크게 빠졌는데요. 이날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대거 조정받은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10%가량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은 주요 협력사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잠정 실적 연기를 미룬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알파벳과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들 성적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0.55%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600선을 회복해서 2,6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수세 보여줬는데 오늘은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6%가량 크게 조정받은 코스닥. 오늘은 0.45%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노려보고 있고요. 8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주고 있는 월요일 시장.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DS, 그리고 SK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으로 구성된 이른바 국내 4대 빅테크 기업 CEO들이 다음 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CEO들은 향후 AI 반도체 관련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글로벌 IT 기업 거물들이 한자리에 총출동한다는 소식에 현재 반도체 섹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다우는 안 빠졌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 말씀드리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빠질 만큼 빠진 자리예요. 일단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매를 하거나 도망가기보다는 이번 주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미국 시장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 일단 나스닥은 2% 정도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자, 일봉으로 보면은 자,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는데 한 15,000 정도가 강력한 1차 지지입니다. 이 밑으로도 지지가 몇 개가 더 있지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빠진 이유는 계속 걔네들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바로 이번 주에 실적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 메타, 그다음에 퀄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인텔, AMD, 애플, 엔비디아
다 실적들이 다 이렇게 줄줄이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애플이 5월 2일 날이네요. 엔비디아가 22일, AMD가 30일, 인텔이 25일, 아마존이 25일. 이번 주는 그러면은 이번 주가 28일 정도까지니까 AMD 전까지는 다네요. 그러면 테슬라, 메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인텔까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다들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 빼고. 테슬라는 이미 안 좋은 거 벌써 얘기 나왔기 때문에 걔는 뭐 안 좋게 나와봤자 별 충격은 없을 것 같고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IT 섹터들에 대해서 이게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미리 겁먹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흔들어놨기 때문에 막상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좋게 나오는데 이미 그걸 알고 다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든가.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일단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지연 수식 거기다가 중동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것 때문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 저런 부분의 영향 다 믹스해가지고 미리 흔들렸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흔들렸죠. 미리 흔들렸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막상 옵션 만기 날이 돼도 자 이거는 세팅값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막상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가 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일단 그건 저의 생각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에 또 뿜뿜해가지고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지금 조정받게 되면 오히려 저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먼저 이렇게 많이 빠져났죠. 우리나라는. 쟤네들보다 먼저 빠졌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2% 빠지고 반도체 4%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오늘 몇 프로 빠져야 돼요? 오늘 5% 빠져야 되죠. 코스닥 5% 빠지고 코스피도 뭐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3%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티죠. 하방경직. 먼저 미리 빠졌고 미국 시장에 빠진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영향도 있었고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투심이 약하다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서 실적 발표를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벌 거였는데 1억만 벌면 안 되고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100억 벌 게 아니고 1000억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뻥튀기 해서 계속 크게 벌어야 되는데 그 예상보다 적게 나오게 되면 벌긴 벌었는데 예상보다 실망을 하게 되면 또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수익도 많이 났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렇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맞춰낸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코스피는 2,580선이 안 깨지면 된다 그랬죠. 장중에는 깨졌었지만 자 코스피 저 꼬랑지가 안 보이네요. 장중에는 깨졌었지만 종가상으로는 2,591 안 깨졌죠. 결국은 전저점을 지지하는 꼬랑지를 다는 전저점 얘기는 여기에요. 4월 17일 수요일 날에 저점을 지지하고 어쨌든 꼬랑지를 들면서 어쨌든 종가상으로 들어줬고 그러니까 안 깼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닥도 전저점을 장중에 깼어요. 830선 중요하다 그랬는데 장중에 깼지만 들어 올렸죠. 그리고 깼던 이유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장중에 이런 소식들이 들어왔죠. 이스라엘 쪽으로 그 이란이 공격을 해서 드론하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 뭐 발사체 이런 것들 한 300개 정도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전면전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흔들렸던 지난주 금요일 증시였는데 근데 지금 뭐 뉴스를 다 보면은 대부분 얘기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아직 종료된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우려감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는 분위기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뭐 전면전 뭐 한 번, 두 번 또 다시 이슈는 있겠지만
크게 여기서 뭐 이렇게 요동치면서 저점이 깨지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도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하이닉스 26일 실적 발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래서 5월 15일 전까지는 계속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월 중순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IT주들은 일단은 실적이 괜찮게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경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일 좋아요. 왜 좋은지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빨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는 다 안 좋아도 미국만 좋아요. 자국 국수주의. 자기 나라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지금 되게 좋습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실적도 기업들의 실적도 다 지금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본 시장도 오늘 일단은 0.9%까지 올랐다 지금 밀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마이너스는 아니고 0.24까지 밀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이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먼저 미리 빠졌기 때문에 크게 안 빠지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바닥을 잡으면서 다우존스도 안 빠진 이유가 먼저 빠져서 그래 얘도 안 빠지고 지금 버티죠. 그래서 다우존스도 여기서 버텨주고 하방 경직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요 다우존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같네요. 나스닥은 안 빠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마무리를 하고 얘네들이 실적 발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뭐 AMD 뭐 실적 막 나오면은 분명히 실적은 좋거든요. 좋은데 예상보다 더 좋으냐 예상보다 좀 덜하느냐 이 차이인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온 다음에 얘들이 반등을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낙폭과대 IT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그래서 지금 장은 던지는 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중동 리스크에 흔들렸던 지난 금요일, 아직 상황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확전보다는 평화협상을 위한 진전의 분위기가 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부터 5월 중순까지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들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의 시각 4.21% 다소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1,85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다 빠졌어요. 지난주 미국장이 빠지고 해가지고 다 같이 빠졌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싸게 살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를 얘기했죠. 일단 엮이는 섹터가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거의 탑 랭킹 안에 드는 한때는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장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1위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1위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 너무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인데 일례로 2019년도, 2017년도였죠.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제재 가한다고 불화수소하고 포토레지스트리 이런 거부터 해갖고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경제 그 제재 가한다고 공격을 해올 때 그때에서 첫날 그 얘기가 탁 터졌을 때에서는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걸로 대한민국 망한다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거 뭐 안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불화수소부터 해갖고 뭐 그런 이제 뭐 포토 레지스트 이런 거 필요한데 우리나라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갖고 이제 우리나라 수입에 일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대한민국 망한다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첫날 얘기였고요. 두 번째 날에서는 망하기 왜 망하냐. 우리나라도 지금 국산화하고 있다. 해갖고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에 주성엔지니어링이 MBC 뉴스에 나왔어요. MBC 뉴스에 나와가지고 화면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다 반도체주들이 다 급락하고 그러는데 주성엔지니어링 그때 사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전면 그 큰 태극기 그것 때문에 그때 이슈가 막 됐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다들 어렵다고 할 때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은 국산화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튼튼하다 괜찮다. 그래서 딱 일주일 지나 보니까 더 어떻게 돼요? 다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봉장 역할로 그래서 그때 뭐 애국 테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반도체 장비주들 불화수소 관련주도 그때 많이 다시 우리나라 국산화한다고 그래갖고 그때 이후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국산화가. 어쨌든 주성엔지니어링은 섹터도 참 다양한데 일단은 태양광 섹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HBM 관련주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다 납품을 합니다. 거기다가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꼼짝은 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신고가 패턴들 조정을 받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지금 미국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급락을 했고 나스닥이 지금 최근 며칠 동안 6일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다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15일과 16일 짚어주셨던 방산주 퍼스텍 매수가는 3,4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우선 15일 기준으로는 8.6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6일의 퍼스텍은 안타깝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4월 17일과 18일 말씀해주신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상이했습니다. 먼저 17일 35,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18일도 마찬가지로 34,500원 말씀 주셨지만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월 19일 마찬가지로 퍼스텍이 나와줬고요. 매수가는 3,400원으로 월요일과 화요일과 동일했습니다. 이날은 안타깝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1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이었죠. 퍼스텍,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논의해 볼 거고요. 또 오늘 장 표적 종목인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은근슬쩍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해운주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운주 섹터는 여러분들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해운주, 방산주 왜냐면은 심심할 때마다 저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으로는 이제 2주가 넘었죠.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에서 13일 지났다라 그랬는데 그때 대비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 16일, 18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일 전, 18일 전 한 그때쯤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뭐 대사관인지 어딘지 거기 공습해가지고 뭐 사령부를 뭐 누구를 죽였다 그러죠. 최고 지도자를. 사령관이죠. 일단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하겠다고 이란이 미리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슈 있을 때부터 그러면 이란 바로 앞바다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이란 바로 거기 걸쳐 있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그냥 거기서 돌 던져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물론 돌보다는 이제 좀 더 뗀 걸로 던져야 날아가겠지만 그게 폭이 한강보다도 좁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얘네들이 심심할 때마다 포 쏘면은 거기는 막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저는 해운주를 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이슈 있으면 그래서 유가주는 이미 예전에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도 그래서 유가 막 올라갈 때 그 유가도 이슈가 한 2주에서 보름 정도 그렇죠. 보름 정도는 이슈가 있고 항상 움직이는 게 한 달 정도면 이슈가 끝나더라. 이 얘기를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2주 전부터 얘기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퍼스텍도 이제 순환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는데 사실은 얘보다 빅텍이 더 많이 움직이고 다른 애들이 더 많이 움직였죠. 빅텍은 장중에 21%, 22% 움직이고 그랬는데 아까 해운주 얘기했던 거, 흥하해운 요거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애들이 조정받았다가 이제 한 번씩 이란 앞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관료주 지금은 급락 나오죠. 급락 나온다는 얘기는 전쟁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차트는 죽진 않았네요. 아침에 많이 전날 많이 올라갔다가 아침에 그냥 개파라고 그냥 박살나서 그런데, 어쨌든 요게 여기서 이제 시작될 때 움직일 때 여러분들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여기서 움직이면은 일단 보름까지는 잘 움직이는데 끝까지 움직이면 한 달 정도까지는 움직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그렇죠? 보름은 잘 움직이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해져요. 여기 한 달 동안은 잘 버티는데 한 달 뒤에서는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또 시끄러워져. 또 움직였다가 또 두 달, 석 달 지나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움직였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매번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쪽 애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일단 방산테마, 빅텍 이런 애들, 한일단조, 스펙코 이런 애들은 전날 잠깐 움직였죠. 잠깐 강하게 움직였다 지금 다시 소강 상태인데 또 움직이긴 할 겁니다. 또 움직이긴 할 텐데, 그러면 퍼스텍은 전날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많이 못 팔았다. 또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움직일 때 팔아주시면 돼요. 다시 움직일 때 비중을 최소는 절반, 많게는 절반 이상 많이. 그래서 비중을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을 길게 보고, 왜냐하면 방산주는 실적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계속 실적이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우상향을 믿고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는 4,500, 5,000원 가져가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 차관인가요? 또 와가지고 지금 방산에 대한 이슈를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25일인가 27일인가 도심 모빌리티 항공 그거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을 예정이고, 5월 27일에서는 우주 항공청 이슈도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미사일 이슈, 뭐 드론, 이게 요즘에 이제 무슨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탱크가 가는 게 아니고 다들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을 공격을 하는데, 또 안티 드론이라 그래서 그 드론을 막기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미사일 쏠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를 날렸는데 수억짜리를 갖다가 박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손해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안티 드론 해갖고 싼 걸로 공격을 하면 싼 걸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도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트는 여전히 바닥에 있으니까 혹시나 못 팔았다면 기다렸다가 또 올라오면 또 절반을 팔거나 절반 이상을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그래서 3,400원, 3,300원에서 또 사면은 또 단타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려도 안 빠져요. 어제 그저께 막 미국 시장 나스닥 급락하고 그만 못 빠지고 하나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매매하기에 굉장히 지금 장에서는 제일 속 편한 종목이 아닌가.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잘 안 올라가지만 이슈 있으면 그래도 5%, 10% 정도는 움직여주니까, 하여튼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못 팔았다면 다시 올라올 때 파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SK하이닉스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자, 오늘 일본 시장이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면 얘도 플러스가 날 텐데, 아직 미국 시장이 반등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였는데, 아까 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방송 나오기 하더라도 0.5에서 0.38로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0.38이네요. 똑같네요. 그럼 횡보라는 얘기인데,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됩니다. 한번 흔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미국 시장 15,000자리가 강력한 1차 자리. 뭐 그 더 빠져야 500포인트, 500포인트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15,000, 근데 14,500 어쨌든 간에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줄 거예요, 이번 주에. 미국의 또 실적 발표도 있고,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좋게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에서 어떻게 반등을 줄 거냐, 어느 타임에서 반등을 줄 거냐, 인텔 실적에 반등을 줄 거냐, 엔비디 실적에 반등을 줄 거냐, 퀄컴 실적에 반등을 줄 거냐,
뭐 그 차이인데 자 하이닉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저점 그으면은 지금 자리가 일단 지지하는 자리인데 일단 61선 밑에 있죠.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받고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주추세 여기까지 15만 원까지 빠지려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두 번 더 강하게 빠져야 됩니다. 한 3%씩 3% 이상 두 번 더 빠져야 15만 원 내려오는 자리고 어쨌든 내려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15만 원으로 내려오든 지금 자리 17만 원짜리 부근에서 왔다 갔다가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갑니다. 어쨌든 올라가는데 어느 자리에서 돌릴 거냐. 미국 시장이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인하할 건데 그걸 7월에 할까 8월에 할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6월에 하겠다. 그래버리게 되면 다 갑자기 또 호재가 돼가지고 왜냐면 대선이 있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할 수도 있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FOMC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래가지고 확 교체해버렸죠. 잘라버리고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지가 되고 반등을 주는 상황이 조만간에 올 때까지 이거는 그냥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전해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얘가 올라가줘야 주성 엔진에서부터 해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IT는 안 죽는다. 지금은 흔들릴 뿐. 그러니까 막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이 암흑만 보이고 다 세상 무너질 것 같고 반도체주들 위험해 보이고 건들기 싫고 그러죠. 요 얘기를 기억을 하고 나중에서 반등 주고 올라갈 때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주 지금 사야 되나? 그럼 반도체주들 막 다 사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게 빠질 때랑 올라갈 때랑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바뀌듯이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릴 때에서 시장을 믿고 IT에 대한 미래를 믿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막 급등하고 날아갈 때 쫓아가고 싶다가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150만 원 갈 때에서는 200만 원 갈 것 같아서 쫓아 들어가지만 에코프로 50만 원 내려가게 되면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 물론 많이 빠졌다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많이 빠져서 샀는데 더 빠지고 거 보면서 하여튼 더 뭐 떨어지는 걸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다음은 가온칩스. 자, 마찬가지 이것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근데 지금 시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얘도 그냥 형식상으로만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밀린다는 거는 다시 반등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고 자, LRG 넥스원. 자,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수출 뭐 이슈가 있어서 잘 버티죠. 전날도 안 빠지고 잘 버텼고 전날 웬만한 애들 다 떨어졌는데 오늘도 그다음에 전일도 방산주들은 안 빠지고 잘 버팁니다. 양호하고요. 자, 다음 현대로템. 이것도 고가에서 잘 지금 왔다 갔다 모양 잘 만들고 있는데 여기 횡보하다가 좋은 수주 소식이 들리면 평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중 줄여놓고 가져가신 분들한테 괜찮은 종목이고 자, 다음은 엘컴텍. 이제 고가놀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지금에서 공략하려는 사람들은 참 주식 어렵다고 할 거예요. 잘 안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는 척하면서 누르고. 근데 이거는 1,3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그냥 냅두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퍼스텍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 라인 단단한 자리에다 거기다가 금을 펼쳐놓고 거기 들어오면은 잡으면 그러면 알아서 무럭무럭 한 번씩 쳐주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PSK. 오늘은 좀 빠지네요. 드디어 5일선이 좀 이탈화되는 모습인데 일단 종가까지는 봐야죠. 일단 21선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깼고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이거 내일 한 번 더 깬다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깨진다 그러면은 다른 IT주도 같이 깨지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한 번 더 빠졌다라는 뜻이 될 건데 근데 더 빠지게 해도 다시 올라가요. 요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61선 자리에서 여기서 돌릴 가능성이 높죠. 61선에서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조정받지도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잘 수급적으로 잘 받치면서 5일선을 타고 움직였던 건데 오랜만에 22선이 깨지는 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미국장이 세게 안 빠지면 그리고 그렇게 안 빠질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면은 왜냐면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실적 발표해놓고 개인 투자자들 속여놓고 떨어뜨리기가 일수인데 미국 시장은 그렇진 않아요. 미국 시장은 추세를 맞춰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깔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그걸로 개인수 뒤통수 안 치고요. 또 잘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제서야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미국장이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반등의 양봉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살려고 노리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조정받으면 이쪽에서 공략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비중만 줄여놓고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얘도 지금 전날 한번 흔들렸다가 오늘 좀 반등 주는 편인데 얘도 61선 지지 양호하고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간 거니까 못 사겠죠, 여러분들은. 얘도 진작에 좀 일로 좀 조정받았으면 오늘은 더 빠졌을 텐데 그동안 안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6% 정도 빠지고 있는 중인데 또 장중에 또 꼬랑지 달 수도 있고 밀려도 다시 올라갑니다. 밀려도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이틀 전, 3일 전 19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이 1200%가 12배가 났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90% 거의 2배 가까이 났고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13조짜리 종목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전년 동기 대비에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영업이익이 12배 날 일은 없겠지만 모르죠. 어쨌든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고요. 또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은 여름 전에 오겠죠. 자, 다음은 PSK 홀딩스. 얘는 잘 안 빠지네요.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9% 빠지는 거고 얘도 60에서는 안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조정을 받을지는 세력들이 모양을 만드는 중이고 다시 또 고가가 돌파가 될 애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자, 퍼스텍.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미도달이고 지난번 월요일 날인가 드렸던 가격대로 기준으로 8.7% 수익이었던 건데 절반을 팔았으면 아주 잘한 거고요. 절반 이상 팔았어도 되게 잘한 거고요. 전량다 파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저는 전량다 파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방산 이슈로 가든 미사일 이슈로 가든 우주항공청 이슈로 가든 드론 이슈로 가든 뭐로든 언젠간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작년에도 이쯤부터 움직여서 4월 달부터 4월 3일서부터 움직이더니 갑자기 4월 19일서부터 폭등하더니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미뤘다가 이번에 돈을 지원을 했죠. 950억만 달러인가?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한테 그거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포탄도 못 사고 못 얻고 지금 원래는 되게 좀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1조도 아니고 130조를 지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주 해가지고 또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조금 갖고 있는 건 괜찮고요. 자, 그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추세는 살아있어요.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고요. 지금 정도가 이제 저점 라인이 아닌가 강력한 좀 그런 느낌은 좀 오는데 이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장이 반등을 줘야 됩니다. 미국이 반등을 안 줬죠. 근데 이게 물려도 여기서 반등을 주든 3만 원에서 반등을 주든 여기가 깨져서 일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떨어질 거면 오늘 코스피도 급락 나오고 일본 시장 급락 나오고 미국도 급락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다 그러죠. 미국 시장에 인텔, 아마존, 퀄컴, 엔비디아, 뭐 기타 등등 이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는 4월 23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실적 발표인데 얘네들이 이미 영업이익 안 좋다라는 거 이미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의 충격은 좀 적을 것 같고 메타, 퀄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일단 메타는 86% 증가치가 나오고 있고요. 퀄컴은 53% 증가치는 얘기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7% 정도 증가.
구글도 28% 증가, 아마존은 129%, 그리고 인텔, AMD가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 소식을 가져올 거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이것보다 지금보다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습니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도 어떻게든 간에 이게 저점이 깨져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고 결국은 이 고점을 4만 원을 돌파를 할 텐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못 돌파합니다. 어떻게 돌파를 하지? 하이닉스도 지금 쭉 밀리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반등 주려고 지금 하방 경직을 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요 정도에서 멈췄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32,000원 요 정도 가격에서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2,000원 공략하시고 만약에 내일 또 떨어지면 또 사세요. 3만 원 떨어지면 또 사면 됩니다. 이 밑으로는 쉽지 않아요. 이쪽으로 떨어지려면 인텔 실적이 박살나야 되고 퀄퀄 실적이 박살나야 되는데 이미 전망치는 다 좋아요. AMD 그다음에 인텔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합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적자로 나온다? 그러면 쇼크를 받겠죠. 근데 쇼크 받아도 상관없는 게 2분기는 또 그러면 확실하게 흑자거든요. 어쨌든 점점 이익치는 늘어나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흔들려가지고 지금 빠지는 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이 반등 주게 되면 얘는 32,000원에서 반등을 주든 3만원에서 반등을 주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지금 IT 부품주들 지금 한미반도체에서부터 6% 7%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했을 거예요. 6골 먹히면 8골 넣으면 되고 8골 먹히면 10골 20골 넣으면 되는 거고 반도체주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5% 8% 10%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IT주들은 흔들려도 제가 대마불사 기승전 IT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계속 로봇 나올 거예요. 반도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지금 전선 모자라다가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전선주들도 지금 계속 강하게 움직여줬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주들도 계속 공장 짓고 있고, 그럼 공장 지어 가지고 놀리겠습니까? 계속 인공지능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슈는 또 다시 만들어질 거고, IT주들은 다시 올라가게 될 건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살 거냐, 꼭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도체주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저점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 해놓고 나중에 확 올라갈 때 수익이 났을 때에서 절반을 팔 거냐 아니면 안 팔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고, 제일 안전한 쪽이 IT 섹터라는 얘기는 제가 올해 내내 계속 얘기할 예정이니까 시장이 안 무너지면 IT와 함께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000원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제이스텍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고요.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11,0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상당히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52주 최고가가 11,600원 부근인데요. 우선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현재 0.78% 내리면서 8,9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제이스텍은 이제 OLED 장비면서 반도체 장비인데요.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11,000원. 얘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이 긴 박스권, 하필이면 박스권 최고점인데 2020년도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면 가장 비싼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대죠. 언젠가는 뚫을 겁니다. IT 섹터들이 처음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온디바이스 AI, HBM 뭐 이런 쪽으로 막 몰리다가
막 강하게 움직이고 그쪽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로봇도 나오면 우리가 로봇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점검하고 다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TV도 마찬가지. 우리 소리만 들지 않고 다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냥 음성 명령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언젠가는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분명히 또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 다음 버전 그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아이패드 올해 또 출시가 또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되면 움직이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움직이는 타이밍은 언젠가는 나온다는 말씀을 먼저 미리 팩스를 하고, 근데 지금은 깜깜무소식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계속 누군가가 모양은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지금 1년째 만들어 놨고 2년째 올해까지 계속 만들어 놓고 일단 바닥을 좀 다지는, 한마디로 지루하고 재미는 없지만 언젠가는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을 만은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보셔야 돼요. 연말까지 계속 가다 보면 다시 11,000원으로 뚫을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생각하면 돼. 2013년도, 2014년도 고생하고 2015년도까지도 올라갔다가 고생을 또 하니까 한 2년 고생하니까 크게 올라간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최대 3년 봅니다. 3년 뒤에 보면 17,000원 이쯤 가 있을 것 같아요. 3년 뒤에. 지금은 아니고 한 1년, 2년 고생시켜 놓고 3년 뒤에서는, 왜냐면 세상이 바뀌게 되면 어떤 또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또 저도 모르죠. 어떤 테크놀로지가 화면에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딱 손목에 탁 누르면은 홀로그램이 쫙 퍼져가지고 뭐 이런 게 거기에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얘가 엮일 장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혁명과 혁신도 언젠가는 찾아오지 않을까. 미래는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하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면 죽는 차트는 아니에요. 앞으로 뭔가 나중에 탁 누르면은 화면이 쫙 펼쳐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건 나오거든요. 이게 누르면은 여기 키보드가 필요 없이 홀로그램이 쫙 나와가지고 밑에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누르면 그걸 누르면은 이게 쳐지는 그런 건 나오는데, 그런 건 지금도 기술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건 저런 건, 근데 그거하고 또 사실 얘는 또 디스플레이 유리, 그다음에 이거 뭐 LCD, OLED 이거라서 또 그거에 또 이게 또 수혜주인지 피해주인지 알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뭔가 지금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혁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관심 없어서 저도 모르는데 회사 입장에서 뭔가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OLED 관련주들 끝나진 않았다. 근데 먼저 반도체 장비부터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서 봐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다. 그래서 길면 3년, 짧으면 올해 연말까지만 가져가셔도 한 11,000원 정도 그 이상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지루한 종목이지만 가져갈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덕전자를 29,100원에 20% 매입해서 들고 있는데 70%요? 70%? 그 매수가 여보세요? 네, 70%? 아니 20%. 10%? 20%. 아, 20%? 네네네. 네. 그래 이걸 들고 가야 될는지, 그래 아니면 재매수를 해야 될는지, 그래 아니면 팔고 딴 반도체주로 들어가야 될는지 그게 좀 답답하네요. 일단 네, 좀 얘는 부탁합니다. 신고가 패턴은 아니고 바닥주에 있는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2023년도서부터 만들어놨던 이 저점 바닥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저점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네네. 정말 많이 빠져봐 2만 원인데 여기서 2만 원 더 빠지려면은 미국의 실적이 뭔가 크게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네. 금리 인상을 내일서부터 하겠다 이런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면 미국장이 폭락을 하면서 글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네네. 미국에서 뭐 대선 앞두고 뭐 총 맞을 일 네네. 없으려면 금리 인상을 안 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주가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좋은 얘기 나올 거고, 그럼 좋은 얘기 네네. 맞춰갖고 반등을 주게 되면 그러면 얘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비중이 10%밖에 없다면, 20%밖에 없다면. 네네. 근데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미국장 반등주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그리고 고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어차피 IT줄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다시 올라와요. 네네. 그리고 29,000원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네네. 어쨌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오늘은 예측 매수가 되고, 아니면 이번 주에 미국장이 이제 반등을 주면 실적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두 기업이 아니에요. 뭐 인텔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AMD, 뭐 퀄컴, 뭐 하여튼 등등 많이 네네. 있으니까 그런 이슈로 미국장이 좀 반등 준다 싶으면 확인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주식을 그냥 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하고 나서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강하게,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움직이면 굳이 뭐 그렇게 빨리 팔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강하게 안 움직인다 싶으면은 27,000원만 가도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27,000원에서 한번 파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물론 미국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장이 갑자기 막 나스닥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해가지고 전고점, 신고점 돌파하고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 7월달, 8월달에 한다고 얘기 나오고 막 이래버리게 되면 갑자기 미국 시장이 막 갑자기 막 올라가면은 얘는 27,500원이 아니고 3만 원을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물린 거 다 예. 수익이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아니, 위험한 저는 위치는 그냥,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이거 팔고 딴 반도체를 교체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를 교체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지금 있는 돈으로 다른 거 사면 되죠. 지금 종목도 많이 빠졌으니까. 얘는 네. 지금 오늘 많이 안 빠지는 이유가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요. 네. 한미반도체 6% 빠진 이유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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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팔고 딴 걸 가기보다는 이걸 네. 추가 매수하든가 이게 추가 매수하기 좀 싫으면 지금 IT주도 파는 애들 한 전날하고 오늘하고 합쳐가 한 10%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럼 그쪽을 신규 매수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SK 함께 보실 텐데요. 우선 매수가가 15만 7천 원, 보유 비중이 2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네요. 오늘장 흐름을 보자면요. 현재 2.32% 오르면서 15만 9,100원.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구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다시 한번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자, 이분은 전날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사셨나? 어쨌든 15만 7천 원인데, 자,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안전하죠. 일단은 전저점 자리. 그리고 SK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주사잖아요. SK그룹의 11조짜리 종목이고요. 차트를 한번 길게 봅시다. 자, 이거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물론 이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기존에 30만 원 갖고 있던 사람은 1년, 2년, 3년 내내 떨어져요. 마치 지금 이마트 같은 느낌이죠. 이마트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신세계 이마트 이게 지금 몇 년째 떨어지고 지금 이거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욕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서 3년째 떨어지고 요거 따지게 되면 7년째 떨어지는데 SK도 그 정도의 고통은 지금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게 3년 내내 떨어졌던 대형주인데 이게 작년에 바닥을 쳤어요, 지금. 추세 넘어갔죠. 작년에 바닥을 치고 최근까지도 N자형 정확하게 강한 상승을 주고 지금 눌림목을 세게 줬는데 전저점 지지하고 외국인들이 사죠. 지금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장난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지쳐서 다 던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좋게 봅니다. 개인들은 지쳐서 다 던져버렸고요. 지주사고 대형주고 지금 위치도 적당하고 비중도 적당하고 17만 원까지 단기적인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일본 시장이 오후장에 급락이 없으면 이번 주에 반등을 줄 거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따가 장 끝나고 4시에도 제가 오다툰이랑 공개방송 하니까 장 끝나고 4시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던지는 타이밍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여전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코스피는 2,580선, 코스닥은 830선을 지지해 줄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000원 말씀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